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 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릴스행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사연자분이 중학생이던 시절 여름방학을 맞아 외가에 놀러갔을 때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제가 중학교 2학년일 때 있었던 일이며 저는 당시 여름방학을 맞아 외가에 놀러갔었습니다. 저희 외가 쪽은 친가와 다르게 다들 나이가 많았어요. 외할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40대의 나이에 늦둥이로 낳으셨던 탓에 외삼촌들이 어머니와 거의 20년에 가까운 나이 차이셨고 형들과 누나들 역시 저 거의 삼촌 조카뻘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형들과 누나들은 전부 대학을 서울 쪽으로 나왔기에 가격이 비싼 하숙집을 가기보다는 저희 본가에 머무르며 졸업을 했었고 그 탓에 저는 외가 형들 및 누나들과 어릴 때부터 가까이 지내며 사이가 돈독했죠. 그중 셋째 누나는 대학 졸업 후 학군단 장교로 임관하여 군생활을 하다가 예편 후 그 즈음 지병 때문에 몸이 불편하셨던 작은 외숙모를 간호하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갔는데요. 외가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반긴 것은 누나뿐만이 아닌 당시 기준으로 소령 계급이었던 매형께서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며 즐겁게 점심도 먹고 수박도 먹고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다가 대뜸 매형이 제게 근처에 계곡이 괜찮은 곳이 있는 걸로 안다면서 함께 가서 피크닉하는 기분을 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셨고 누나와 저는 매형을 따라 그 계곡으로 텐트와 여러 음식들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 채로요. 그렇게 계곡 옆에서 텐트를 치고 누나가 라면을 끓이는 사이 저와 매형은 계곡물에 과일을 담근 뒤 물놀이를 하며 놀았습니다. 한참 놀다가 슬슬 라면의 구수한 냄새가 일대에 가득 퍼지면서 저는 매형에게 먼저 나가서 준비하고 있겠다며 문 밖으로 나왔죠. 하지만 매형은 그날따라 날씨가 덥고 습했던 탓인지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 더 깊은 곳으로 가보겠다며 계곡의 하류 지점까지 내려갔다 오겠다고 하고는 그대로 헤엄쳐서 내려갔습니다. 뭐 금방 오시겠지 하며 다 끓여진 라면을 상에 차려놓고 기다리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매형이 돌아오지 않자 이에 뭔가 생각이 난 듯 누나가 미친 사람처럼 하류 지점을 향해 달려가더라고요. 마치 앞불싸하는 표정이었고 누나를 따라 저도 허겁지겁 하류 지점으로 달려 도달했을 땐 이미 매형은 의식을 잃은 채 물 위에 등을 보인 채로 둥둥 떠 있었습니다. 당시 외가가 있던 마을은 보건소조차 차로 달려 20분이 넘는 거리에 있었고 시내까지 가려면 최소 1시간은 넘게 갔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골든타임을 넘기기에 너무나 적합한 상황이었던 셈이었죠. 누나는 먼저 매형에게 CPR을 했고 물을 토해내며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니까 그대로 들쳐업고 차에 태워서 시내의 큰 병원으로 가서 응급실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곧 매형은 중환자실로 옮겨져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숨만 쉬는 상태가 되었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외삼촌은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 차서방 본가가 기독교를 믿는 집안이라 썩 내키지는 않는 방법이지만 의학보다는 이런 방법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며 옆옆 마을에서 새순무를 모셔다가 누나가 외가에 살던 당시 사용했던 방에 어떤 의식 비스무리하게 하더니 곧 새순무가 이러더라고요. 몸은 아직 살아있는데 영혼이 지금 그 계곡에 묶였다. 혹시 그 계곡에서 언젠가 여자 하나가 죽지 않았냐는 말에 외삼촌이 그런 적이 있긴 했다면서 말씀하시길 외삼촌이 소학교, 요즘 말로 초등학교에 다니실 무렵에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 전쟁에 의해 마을의 장정들이 강제징집을 당했었고 그중 김씨 아저씨의 아내분이 남편이 강제징집을 당했다가 전사했다는 통지서를 받고는 농약을 입에 물고 계곡 하류 지점에서 안 좋은 선택을 하셨었다며 대강 6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그 사람이 아직도 원한이 남아서 그 자리에 묶여있는 게 신기하다고 하셨습니다. 새순무의 말로도 아마 그 여자인 것 같긴 한데 처녀일적 죽은 것도 아니고 왜 그러는지 알아보겠다면서 곧장 굿을 할 준비를 마치고 다시 와서는 외삼촌과 저 그리고 누나까지 함께 계곡의 하류 지점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서 저는 살면서 처음 보는 기괴한 장면을 봐버렸습니다. 아직도 그때 그 광경이 잊혀지질 않는데요. 하류 지점의 정확히 중앙 지점에서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매형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혼이라는 건데 아직 죽은 사람은 아니기에 살고자 하는 강한 원념이 산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 거라고 무당이 그러더라고요.
무당은 보통 죽은 사람의 넋을 건지는 걸 넋건지기 굿이라고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넋건지기 굿을 통해 무언가에 의해 강제로 묶여있는 혼을 구해낼 수는 있지만 그 혼의 원념이 잡아놓고 있는 혼의 의지보다 더 강하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며 할지 말지를 결정하자는 말을 하는데 외삼촌은 일단 사람은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 우리 사위 목숨만 살려달라 간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무당은 준비한 의식을 시작했고 심하게 딱딱해서 흉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싶을 정도로 굳어진 메주를 밧줄로 단단히 동여매고는 그대로 물이 연신 튀어오르는 중앙지점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물이 튀어오르는 현상이 이전과는 다르게 매우 격렬해지면서 그 울림이 하류 전체에 울려 퍼졌죠. 오죽하면 못바닥이 떨리는 것 같은 착각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무당은 외삼촌, 누나, 저에게 가족 목숨 살리고 싶으면 살면서 내본 적 없는 힘까지 다 내서 당기라는 말을 남기고 그대로 바닥에 드러눕다시피 할 정도로 힘을 줘가며 당기기 시작했고 외삼촌과 저와 누나 역시 마찬가지로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서 당겼는데요. 진짜 무슨 수천 킬로는 나갈 것 같은 바위에 밧줄을 매달고 당기는 느낌이었달까요? 그렇게 한참을 당기던 중 드디어 던져놓은 메주가 튀어올랐고 못 밖으로 건져지자 물이 튀어오르는 현상이 잦아들며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무당이 들어올려 보여주는 메주엔 아주 선명한 성인 남성의 거대한 손자국이 새겨져 있었죠. 무당은 지금쯤 의식이 돌아왔을 거라며 빨리 병원으로 가보라며 돈은 나중에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외삼촌 그리고 누나는 지역 콜택시를 잡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했죠. 중환자실은 직계가족만 들어갈 수 있다기에 저는 로비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요. 한참을 있다가 로비로 나온 외삼촌께서 매형이 깨어나서 재활실로 옮겨졌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을 하시다가 뭔가 깨름칙하다는 느낌이라며 제게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매형이 기억하기로는 금방 전까지 물밑에서 베이지색 같은 색의 저고리를 입은 여자가 죽기 살기로 본인의 양 발을 잡고 끌어당기길래 벗어나려고 허우적거리고 있었는데 무당의 옷을 입은 웬 할머니가 손을 내밀고는 그대로 잡아당겨 올려주면서 물 밖으로 나와보니 병원 침대에 누워있더라 라는 말을 하더래요. 그리고 더욱 믿기 힘든 게 분명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질 당시에도 매형의 양 발목에 없었던 사람의 손자국이 피멍처럼 나 있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매형의 본가에서는 상의도 없이 이를 치른 외삼촌에게 강하게 항의를 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살렸으니 이번엔 그냥 넘어가겠다는 황당한 말을 했다네요. 마지막으로 그 계곡은 매형의 사고 이후 출입금지 팻말이 붙었다가 지금은 아예 들어갈 수 없게끔 중류지점부터 펜스를 세워 막아뒀는데요. 매형의 사고 이후 간간히 휴가철에 놀러왔던 사람들이 익사하는 사고가 끊이질 않아서 지자체에서 직접 쳐둔 거라고 하네요. 보통 물귀신에게 걸리면 손 쓸 새도 없이 곧장 귀신밥이 되어버린다고 알고 있는데 제보자분의 매형께서는 살고자 하는 의지가 워낙 강하셨기에 그렇게 다시 돌아오실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죽은 이의 넋을 건져 올리는 넋건지기 굿이 육신이 살아있는 상태로 혼만 그 자리에 매여 있어도 같은 방법으로 건져 올릴 수 있다는 걸 이번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됐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